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립도서관을 설계한 나우동인의 정태영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어떤 도서관을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보관하고, 책을 분류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공간이 보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세종시립도서관은 거기에다가 더 다른 어떤 의미와 다른 활동들을 더 덧붙여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런 도서관을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립도서관은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만나는 경험을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상과 같은 이 공간에서 전시를 통해서 책을 만나는 공간이 먼저 펼쳐지고요. 그래서 1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로비 공간에서 책과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층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책과 함께 소통하고 어떤 문화를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 계층을 또 올라가면은 책을 읽고 책으로 통해서 어떤 지식을 만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람실의 어떤 기능이 가장 상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층은 옥상의 하늘도서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연과 만나는 그런 도서관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보존 소고가 한 22만 권 정도 보존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과 함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서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도시 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서측 방향인데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있는데요. 대지 위치가 처음에 저희한테 주어진 거는 6m 이상의 여기가 높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종로에서는 사실 인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먼저 도시하고 자연을 만나는 이 소통 공간으로 가자. 앞에 있었던 6m에 대한 석축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세종로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책을 전시하는 공간을 두어서 책과 친근하게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게 좀 특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것을 이용을 해서 도시하고 자연을 연결하고 각 층의 책을 만나는 경험을 아까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화를 만나고 커뮤니티를 만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책 마을처럼 형상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같이 수업도 듣고 강의도 듣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징 데크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에서 바로 하늘도서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자연과 책과 문화가 같이 만나는 그런 좀 특별한 공간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1-1 생활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건물을 보면서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단지 그냥 책을 읽고 지식만 습득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책을 만나는 방식, 체험하는 방식, 그리고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문화를 만나는 그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이 건물에 담아놨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나시고 여기서 책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유아생태 체험센터를 설계한 터전건축의 석진균 이사입니다. 부지가 원래는 영대 초등학교였습니다. 영대 초등학교가 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금남 초등학교와 이렇게 통폐합되면서 폐교를 하게 되고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마을 주민과 그 아이들 모두에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체험센터를 처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센터는 외부의 공간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외부의 체험 공간이 흙놀이 공간, 물놀이 공간, 미로 공간 등 아이들이 체험하고 직접 몸으로 놀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된 목적은 외부 공간이었고, 두 번째로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체험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요리도 배우고 베이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마을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모임을 할 때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외부 공간에서 외부의 놀이, 내부 공간에서 내부의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공간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내부의 실들은 꼭 필요한 실들만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는데, 건물을 디자인할 때 저희가 목표했던 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디자인하자. 건물의 형태를 보시면 텐트를 닮아 있을 겁니다. 텐트가 쳐져 있고 그늘막이 쳐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였는데,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하였고, 아이들이 외부에서 놀다가 이 건물로 들어갈 때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게 저희의 이제 디자인 목표였습니다. 세종시가 나날이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예정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의 풍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라고 하면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데, 도시만 발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종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도시다 보니 농촌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아생태체험센터가 도시를 살짝 벗어난 이 농촌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을 이을 수 있는 체험센터로 좀 발전이 되었으면 하고요. 세종 시민 여러분들도 이곳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농촌과 도시가 연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 정부청사 체육관을 설계를 한 DA 건축의 이태민입니다. 이 시설은 원래 기본 계획을 먼저 선정을 하고 기본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설계 기술 제안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구현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모아서 만들었지만은 끝까지 좋은 건물로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크게 다목적 체육관, 풋살장, 수영장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의 시설들의 홀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삼각형을 그리게 되고요. 이것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크로바 형태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체육관은 조금 다른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종시에 이러한 청사들이 옮겨오면서 삶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역할로서 문화의 공간이자 삶을 책임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시설의 하나의 목적으로서 모여드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주차장이었던 부지에 주차장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을 하면서 그러한 문화체육의 공간을 담당하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고요. 이게 청사와 주거시설의 사이에 낀 공원과 같은 부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통 보는 것들은 사각형의 건물들일 텐데요. 실제로 이제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방에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흐르는 형태가 될 거고요. 1층으로 바로 접근하는 길,
그다음에 2층으로 바로 접근하는 길,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썬큰으로 바로 접근하는 길. 그래서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체육이라는 개념으로 체육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경사로와 곡선, 엘리베이터에 의한 수직 이동을 돕는 공간 등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면서 이 건물은 누구에나 사랑받고 끊임없이 활용되는 건물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건축가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공공 건축물들이 정말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자, 사용자들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잘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설계자로서의 바람이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종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DMP 건축의 오호근이라고 합니다. 공연, 문화, 예술시설 이런 설계들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많은 재능 넘치고 아이디어 좋고 디자인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종예술의 전당을 보시면은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십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왔을 때는 허허 벌판이고 아무것도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생겼나 봤는데 너무 특별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의 도시와는 다르게 도시를 둥그렇게 말아갖고 하나로 동그랗게 말아서 가운데를 텅 비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한쪽으로는 텅 빈 가운데를 바라보는 정면,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는 정면, 두 군데의 정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면을 어떻게 동시에 살릴 수가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종이판을 양쪽을 잘라서 이렇게 접어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들어 올린 쪽은 자연스럽게 도시를 바라보는 정면, 한쪽 올린 쪽은 자연스럽게 공원을 바라보는 정면, 그리고 가운데는 편안하게 도시를 감싸 안고 풍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걸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예, 공연장은 어떤 도시를 만들 때 시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공공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도시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한 곳에서 오페라, 뮤지컬, 다양한 강연 같은 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기술적인 조건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음향입니다. 공연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이 어느 곳에 있어서 가장 잘 들리는 건데요. 벽에 있는 모양이나 재질이 다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는 시선입니다. 공연을 하는 사람이 이 무대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대를 봤을 때도 모두 다 만족스러운 시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객석 자리 하나하나에 그러한 시각을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한 그런 설계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무대 뒤의 세계, 공연의 여러 가지 기술과 무대가 내려오고 조명이 내려오고 전자음향이 들리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것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으로 설계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좋은 공연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 예술의 전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물론 공연장으로서도 가장 좋은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공연장이 아니라 공공의 시설로서 시민과 만나는 장소로서도 어느 공연장에서도 보지 못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도심지에 있는 조그만 광장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상징광장과 중앙광장과 나성리 역사광장을 다 이어지는 아주 재미난 동선들과 넓고 좁아지는 다양한 장소들을 만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에도 이곳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재미있는 5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그런 재미난 시설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은 어느 역사나 어느 도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금과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100% 잘 활용하고 잘 놀아야 됩니다. 여기서 물론 공연을 보고 관람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풍부한 조경과 그늘과 그리고 이 볼거리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껴두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와서 쓰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문화정원 사업의 총괄 건축가를 맡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임진우 교수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시설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있든 아니면 마당이 없으면 아파트 발코니라든지 혹은 발코니가 없다면 볕이 잘 드는 창문 앞에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우면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정원 속에서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정원의 개념이 사람과 자연 그리고 그 넘어서 문화를 통해서 이때까지 좀 버려졌던 이 정수장 시설의 장소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의 문화시설이 특정한 주민이나 혹은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휴식을 얻고 그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랬습니다. 네, 워낙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장 본관이 있겠죠. 1935년에 지어져서 2013년까지 정수장으로 역할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동안에 2차례 증축이 있었고요. 그 허물어져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또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유리 건물로 마감을 해서 벽돌과 유리가 어울리는 그런 건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감천류 여람이라는 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맛이 나는 샘물이 쪽빛과 같이 흐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물들이 솟아나는 그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의 현판이 있는데 현판과 어울리는 굉장히 서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또 하나 꼽자면 마지막으로 지하 저수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저수조는 그 물이 담겨 있던 그런 물탱크였는데요. 기획 과정에서 이 장소를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이 있었고 비록 냉난방이 가동되는 공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축된 센터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동 건물은 유리로 되어 있는 1층 건물인데요. 매우 개방적으로 내부에서 바깥을 또 바깥에서 내부를 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할 때는 또 블라인드를 닫아서 굉장히 집중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점이 인상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이 상은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그 전과 후, 그러니까 기획과 운영이 되겠죠. 그런 단계까지 평가를 해서 수상을 하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들이 좋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그 주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의견들을 받아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 기획안을 만들었고요.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정원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책상 위에 화분 하나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설을 아끼고 이용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문화체험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스 스타디스 설계를 담당한 매스 스타디스의 조민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건물은 이 주변에서는 가장 낮은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이 이 건물 말고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의미는 도시적으로는 이 건물이 굉장히 숨통을 튀게 해주는 막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낮게 깔려 있는 그런, 그래서 좀 여유롭게 기여해주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도시하고 세종시가 차별화된다면 그런 잘 디자인되고 너무 과밀하지 않은 그런 공공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건물로서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고 공공 장소를 만드는 건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건물이 아니고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랬고요. 설계 의도를 말씀드리면은요, 세무서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무감에 가야 되는, 꼭 편치만은 않은 공간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의무를 잘 행해서 얻어지는 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적으로는 또는 도시적으로는 어떤 공공공간을 시민들이 편하게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5층, 6층 사실 굉장히 수직적이고 전면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보행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내러 오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그냥 목적 없이 산책하다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런 녹지를 보면서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도시공간의 일부로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세무서를 저희가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렇지만은 납세를 하러 오는 시민도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점점 어떤 오래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간에서 그 공기를 숨쉬며 사는데 여기는 2개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일하다가도 금방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잠깐 머리를 쉬고 컴퓨터 들여다보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장점이고요. 어찌됐건 이제까지 그 관공서의 유형이 권위적이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는 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낮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면서 공간을 제공하는 그게 실내에서도 그렇고요. 실외에서도 그렇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외부 공간에서의 이런 특별한 점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런 벤치가 사방으로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더울 때는 그늘에 앉을 수도 있고 추울 때는 햇빛이 잘 드는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항상 그 앞에는 녹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내부 공간으로 보면은 가운데 또 숨어있는 정원이 작은 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자 동선으로 이제 대부분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일반적인 그 사무 공간이나 관공서에서 느끼는 어떤 복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1층은 1층대로 이런 건축적인 외부 공간이 있지만은 2층으로 올라가면은 지붕 자체가 어떤 볼트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높낮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에 사는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옥집에 있으면은 한옥은 그 석가래 밑에 있던 지붕이 형태가 만드는 또 실내 공간의 어떤 느낌이 특별했던 거고
그러다가는 이제 사람들이 다 판판한 피자 박스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쭉 쌓여가지고 적층된 아파트 같은 데서만 살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2계층으로 하면서 그런 공간의 어떤 변화랄까, 다양한 공간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이용해 주신 분들은 착실히 때마다 분기마다 납세의 의무를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도 있고, 또 목적 없이 정말 여기를 편히 거닐다가 앉아서 여기 또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을 바라보고 또 여기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점심때 커피 한 잔 들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얘기하고 들어가고 누리는 거겠죠. 시민 공간, 공공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빨리빨리 많이 좀 많은 이들이 와서 더 살고 복작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